와. 여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음악대학에서 제일 노란자이가 피아노예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 세력이 피아노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처음에 이제 운둔에 계시다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셨는데 선생님의 그 피아노 치는 재능만 봐도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평양시 중구역 성문동에서 태어났고요. 사형제 중에 제가 세 번째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어릴 때 피아노로 시작해서 그걸로 해서 평양음악무용대 졸업하고 또 거기서 대학 교수로 하고 있다가 중국의 예술대표단으로 파견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한국까지 오게 된 황상혁이라고 합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평양음악무용대학 출신이면서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수님 하셨어요? 와, 선생님 반갑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세요? 지금 만 5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조용하게 물 밑에서 살다가 이제 수면 위로 조금 드러내셨네요. 예, 뭐 1년도 채 안 돼서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대학원 과정을 지금 현재 졸업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원 단계에 계시는구나. 그럼 그동안 공부만 하셨네요. 그러셨구나. 근데 선생님 지금 많은 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눈이 띵그레지면서 엘리트 집안인데 어떻게 탈북했지? 탈북 동기라고 해야 되나? 뭐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중국의 대표단으로 파견됐었는데 두 번째 파견됐을 당시에 제가 한국 사람을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대표단 버이부에서 알아서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던 그게 저한테 포착이 돼서 제가 조금 뭐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그 한국 사람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제 가치로 해서 그 사람이 부러컨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하나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뭐가 그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좀 유혹을 했습니다. 군단하니까 사실은 여기 한국은 북한으로 말하면 적국 아니야. 적대국가라고 북한에서는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제가 말은 통해도 우리는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후에 보니까 이렇게밖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보면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표단으로 나오신 것도 어찌 보면 선생님의 운명이고 그 운명길에서 어찌 보면 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했나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걸 이제 들었을 때 북한 보위부가 그걸 꼬리를 포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많은 고민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운명의 장난으로 한국에 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겠네요. 평양 음악무용대학이면 북한에서도 정말 인재들만 가는 곳이고 정말 재능이 없으면 또 재능 뒤에 또 백까지 겸비되지 않으면 정말 누구나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인데 그런 데를 직접 졸업하셨고 또 거기서 교수님까지 하셨으니까 많은 학생들 후비로 이제 키우셨겠네요. 예. 그 중에 좀 유명한 학생들 배워준 적 있나요, 선생님? 어릴 때부터 경상유치원을 단계해서 음악유치원을 단계해서 경상유치원. 네네. 이게 북한의 피아노 음악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특히 제가 다른 악기도 많지만 피아노는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유치원도 딱 아무 유치원이 아니라 딱 경상유치원. 유명하잖아요, 경상유치원. 예, 원래는 그전에는 창강유치원, 대농문유치원 그게 유명하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특히 피아노만은 무조건 경상유치원 다녀야 돼요. 대동문 창강유치원 다니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뭔가 좀 힘이 있어야 경상유치원에서도 피아노 배워주지 기껏 배워주면 가야금, 바이올린, 아코디언 배워주는데 피아노는 좀 고급적인 것이라 아빠가 좀 힘 있는 자녀분들이 좀 많이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제 태공사님도 만났는데 자기 아들도 피아노 배웠다 그러더라고. 태용호 공사님 아드님요. 근데 그 선생님이 누군지 음악대학 피아노
강제장애 했다고 해서 내가 딱 생각나는 게 우리 그 여정실 선생님 딸 여순정이라고 하고 생각했어요. 아시는 분이셨구나. 선생님 혹시 배워주신 제자분들 중에 북한에서 뭐 이렇게 아빠가 고위직을 한다든지 높은 계급 자녀의 뭐 자녀나 손녀도 가르쳐 본 적 있나요? 예, 제가 총리 선녀, 총리요? 예, 홍성남 총리, 아, 홍성남이면 네. 그 강성산 총리 이후에 하신 분. 예, 네. 2000년대쯤이요. 강명도 교수님 장인이시죠? 강성남 총리. 네, 강성산 총리 떨어지시고 그 이후에 되신 분이라고 예, 알고 있는데. 예. 네. 그분은 있고 그다음에 김광진 차수 인민무력부 어머, 정말요? 예, 선자. 정말요? 예. 와. 그래서 잠깐 또 배워줬고 피아노. 거기 들어왔더라고. 근데 거기 또 아. 피아노를 배워갔다고 해서 아, 김광진 차수 선녀라고 선자. 손자. 걔가 있었고, 예, 하고 뭐 부모님들로 말하면 중앙당 조직부 부부장, 일부부장, 뭐, 예, 그다음에 중앙당 선전부부장 이름은 그렇게 좀 말하면 아, 말하지. 그래요. 예, 중앙당 예, 일부 부장 예, 선자나 뭐 자녀분도 계셨고. 선전부부장. 와, 그러면 선생님, 저기 뭐지? 그런 학생들 배워주면 되게 뿌듯하겠어요. 부모님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그래도 우리 자식 잘 배워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북한에 있으면 만약에 제 자식을 위해서 어머, 우리 아들 좀 피아노 잘 배워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겠다가 다 바칠 것 같아요. 당연하죠. 혹시 실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고맙다는 의미로 뭐 이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뭐 나쁘게 말하면 뇌물이고 좋게 말하면 우리 자녀를 좀 더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조금 이렇게 성의 표시 같은 것도 있었나요? 나는 이렇게 강제장 수준은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뭐 그렇죠. 받은 건 없고 그저 서박하게 받았다고 하면 뭐 선물 세트에서 일부 그다음에 뭐 담배가 곧 돈이죠. 북한에서는 담배가 이제 선물 줄 때 많이 그 정도로 예, 음.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거짓이 가신 것 같아. 다른 분들은 달러도 받고 강자장은 정말 뇌물 많이 받잖아요. 서로 그 당연히. 평양음악무용대학에 서로 입학시키려고 부모님들이 평양은 그게 진짜 센 것 같아요. 저희 사촌 오빠들도 보니까 대학교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본인도 노력하지만 또 부모님들의 뒷받침이 그만큼 이제 시험 입학 다가올 쯤엔 진짜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검 앞에 사람들이 초긴장 상태예요. 네. 경비 서는 사람들도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학생들 부모님들이 오케스트라도 막 사업해가지고 통과 안 시키면 담장을 띄워놓고 나와서 오케스트라도 무슨 막 무조건 다 들어봐요. 어떻게 네. 해서든지 강자장을 만나서 자기 자식을 평양음악무용대에 입학시키려고 부모님들이 열성이라든지 그건 진짜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거는 우리 처음에 대학 그 학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분이 아주 좀 이때까지 틀을 깨려고 그 전에 이때까지 전통을 그걸 다 깨었어요. 내가 이제 전통 관리라는 게 말하는 게 심사위원들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제장급 뭐 이런 과장, 뭐, 강좌장, 간부과에서도 또 무슨 이런 사람들도 오고 교무 3, 4시니까 교무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한테 줄 서야 되겠다는 건 딱 알아요. 누구한테 줄 서야 돼요? 실무진으로 말하면 이제 강제장. 강자장이 제일 세죠. 예, 그게 제일 실무지 세죠. 그다음에 뭐 간부과에서도 나오고 교무행정에서도 나오고. 교무행정, 간부과. 아. 예, 하고 그 위에 더 건물들은 나오질 않아요. 그건 숨어 있어요? 문화성 중앙당 거기 사람들은 평양음악무용대학이 그러면 문화성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요. 그 문화성에 예술교육국이라고 있어요. 원래 교육은 교육성 산하인데 문화예술,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이런 분야는 다 문화성 예술교육국 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해와서 그러니까 정통으로 돼 있었는데 금방 학장으로 배치된 분이 좀 자기가 새롭게 갱신한다는 게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선생님들을 바꿔치웠어요. 아, 심사 선생님들을 한두 시간 전에 쫙 바꿔. 그러니까 내가 나보고 참가하라 그러더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심사위원으로요? 예. 어머! 그래서 나는 전에 그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심사위원일 줄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받게 됐다는 걸 또 어느새 냄새 맡고 갑자기 나도 모르는데 뭐 인사하고 잘 봐주십시오. 자기 아들 잘 봐주시오 막 이러게. 서버를 거두도 보지도 않던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심사위원 됐다니까. 근데 뭐 어쨌든 심사위원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니까 한마디로 냉철하게 했죠. 예, 음. 뭐 도대체 저건 누구네 자식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높은 집 이미 사람들은 간부죠. 다 알죠. 뭐 누구인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첫 해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네, 예, 그게 또 뭐 그래요. 순간적으로 반짝하지 관례라는 게 정말 깨치기가 힘들잖아요. 하고 선생님들 그 시험관들이 집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뭐 어디서 아야 딴 데서 아야 단체로 뭐. 왜요? 예. 아니,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멀리서 찾아오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 이당 받으면 그다음에 또 그렇죠. 북한 말로 이제 먹은 서가 힘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뇌물을 먹으면 어차피 그 학생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그 학생을 조금이라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애타게 간절히 원하면서 애쓰는데 아, 내가 저 부모님 한 데서 뭐 저 부모님이 나한테 인사도 시키고 뇌물도 조금 줬는데 뭐 쟤를 조금 내가 플러스 조금 더 가산점을 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그게 뭐 그렇게 쉽게 깨지겠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그럼 금성중학교하고 평양 음악무용대학교 10년 그 초기반, 초등학교부터 그 초기반 하면 어디가 더 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음악 무용대학이죠. 평양 음악무용대학이 금성학원보다 이제 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뭐 내가 거기서까지 뭐 졸업하고 교수했던 그게 아니라 뿌리가 틀려요. 우리는 문화성이에요. 문화성에 그다음에 속해 있구나. 금성 뭐 하고 금성중학교 금성학원은 청년동맹이에요. 아, 이쪽은 청년동맹 문화 소속이고. 음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조에 속해 있구나. 예. 청년동맹 음악조에 속해 있고 그래서 여기 그렇게 평양 생각하면 편해요. 음악무용대학 이쪽은 문화성에 속해 예. 있는 뿌리가 있는 것이로구나. 예. 근데 기량은 그래도 금성 중학교 애들이 좀 센 것 같던데. 어릴 때 외사공연이라고 하잖아. 외국인들을 외국 상대로 사전들 해서 앞에서. 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행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교육 단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인기가 됐냐 하니까 기본은 김정일 시대 때 버천버 전작단이라고 전작단이 처음에 생겼어요. 네네. 그때 그 성악가 가수들이 다 전혜영, 뭐 김광수, 김광수, 그다음에 뭐 이분이. 이분이 뭐 이경수 그게 다 네. 금성 원래도 목소리는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 피아노 교수님도 이경리 선생님 엄청 그 6.25 전쟁 당시 때도 러시아 유학 1단계로 그러니까 일기생이거든요. 인식이 우리 기악하는 사람이고 소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식이 나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예술단체에 나가서도 무대에서 출연하는 것보다도 복스칸 있죠, 복스칸. 네. 밑에서 밑에 가고 갈 내려가서 때 앞에 가서 이거 백그라운드. 그래서 막 뭐 매미처럼 쟁쟁하는데 성악 가수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하고 목소리 변성기요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컷 놀다가 목소리 변성기 낸 다음엔 목소리만 좋으면 되잖아요. 하고 뭐 목소리가 또 너무 연습도 하면 안 돼요. 뭐 목소리가 상한다 해서 뭐 계란을 받쳐먹고 영양 버전 착 하고 그다음에 노래를 착 하면 사람들 앞에서 반응 박수 받고. 박수 가채를 받는 거 다 성악가가 받고 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기억. 책대로 했던 사람들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팍 사람들 앞에 계속 출연했던 나섰던. 사람들이 완전 틀려요. 우리 그쵸. 교육가들하고 또 예술인들 문화성 대표가 회의할 때마다 완전 또 틀려요. 어차림 자체가 틀린 거듯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 성악하는 애들이 다 그 금성 출신이에요. 아. 전작단이라는 자체가 원래 그렇잖아요. 가벼운 음악.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근데 실용 대신에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전자음악이라는 게. 그게 안 하게 무슨 피아노 이렇게 뭐 전자악기 하는 사람들 다 음악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금성 출신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 뒤에서 이제 반주하는 사람들은 기여하는 사람들은 다 그럼 평양 음악무용대학 그다음 평양 어쩐지 예술대학교 잘한다 했어요. 지방 예술 네. 하고 그건 문화성 소속이에요. 걔네는. 그러니까 가수들은 다 금성하고 그런 걸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막 뜨면서 가지고 그때부터 이 금성 학원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되면. 그러니까 뭐 금성 학원은 그러면 외사공연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면이 강한 부분이고 실전에서는 그래도 평양 음악무용대학이 문화성에 속해 있고 그럼 기초죠. 기초가 있고 음악의 원정장이에요? 기본적인 군간을 원정장. 이루는 원정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선생님 그 예전에 김정일 대역 본 적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말만 들었지 김일성 대역은 뭐 이제 조선의 별이라든지 백두산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건 김정일 대역 김일성. 봤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 나가서 김정일 대역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대역을 진짜 눈으로 본 사람은 전 너무 신기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이게 너무 제가 93년도에 북한에서 그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였어요. 구창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
예, 강복거리 체육촌에 태권도 전당이 있어가지고 그 행사 이후에 제가 태권도 열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해서 방학 때는 전문 살았어요. 선수들하고 같이 식사까지 하면서. 정말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겨울에도 막 그 한마디로 어릴 때니까 뭐 그렇잖아. 이게 더복 입고 딱 다니고 뭐 태권도 전당에 가방 탁 들고 가면 별로 못해도 딱 사람들이 뭐 이렇게 멋있다 그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풍이 있어가지고 다니랬는데 태권도 전당에 좀 가는데 그 번간이 있어요. 번간 들어가는 정문 입구에 중앙당 차가 있거든요. 네. 난 뭐 중앙당 차들 뭐 별로 뭐 많이 봤으니까 근데 갑자기 장군님이 내리시더군요. 근데 뭔가 승용차에서? 예. 근데 딱 선글라스 딱 끼고 그다음에 머리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야전복 딱 입고 내리는데 그다음에 뒤에 한 사람 딱 따르고 그 번간이 문 이런데 앞에 그 꽃바구니 같이 이렇게 탁 하면서 이게 꽃바구니 무슨 이런 게 리스가 있잖아요. 그걸 네. 탁 타차고 그러는데 나도 갑자기 저도 모르게 장군님 하면서 이렇게 환성이 만세 하려는 이렇게 본능이 생겼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고. 옆에 사람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 혼자 막 네. 이렇게 아니 난 지금 내가 저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이게 뭐지? 정상이나? 네. 내가 비정상인가? 여기서 막 거기다가 당황해서 탁 들어갔는데도 그때 그 주변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한두 사람이 그저 청소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딱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앞에서 사람 오는데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나가는 우리 그 태권도 그 지도원 보고 교관님 보고 아니 저 장군님 들어가셨는데 이거 너 어디가? 저 장군님가 저 배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배우요? 이러배우? 네, 긴장의 대요. 장군님 배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그거를 내 충격받고 충격받았어요? 자주 온다 그러더라고. 어. 자주 오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 신경 안 쓴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말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뭐 말하는 게 자기네 그렇잖아. 나도 봤어 뭐 길면서 뭐 어느 식당에 들어갔을 때 이거 뭐 상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김정은 장관님께서 뭐 특히 물건 보자니까 이제 하나니 장군님 진짜인 줄 알고.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짜인 거 모르고. 난 실제 봤어요. 그 진짜 봤구나. 하고 거기 김일성 역 하던 그분 있잖아요. 네. 그 백수산 역 그 백수산